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IT에 대한 재밌는 소식들 하나씩 버무려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미시적인 이야기들이고요. 해외에 있는 회사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밖에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의미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보도록 하죠. 근데 이 모두가 당장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귀에 담아두고서 아시죠?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 한 달, 두 달 뒤에는 더 구체화된 내용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구글 렌즈의 피부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구글 렌즈라는 서비스는 별도의 앱이 있기도 한데 이게 구글엔 있죠. 그런데 이제 갤럭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렌즈 앱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냥 구글 다운받으신 다음에요. 구글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색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구글 렌즈예요. 그걸로다가 여러분들 사진 찍게 되면은 비슷한 걸 찾아주기도 하고,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풀고서 딱 사진 찍게 되면은 답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있죠. 자, 여기에 사용자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상대 사진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은 관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시각적인 일치를 찾아서 검색을 시작한다라는데, 이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찾아준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제 피부를 갖다가 찍어보게 되니까 비슷한 피부 같은 걸 보여주긴 하는데, 아직은 깨끗하니까 뭔가 좀 반점이 있다라든지 뾰루지가 났다라든지 이런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이미 출시가 됐던 건 2021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피부에 대한 상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이런 것들을 찍었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해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AI 계속 얘기를 하는데, AI가 챗 GPT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GPT 산업 전체가 발전을 하고 있고, 이미 의료 분야에서도 AI 기술들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왔었어요. 이게 집약되어져 있는 건 언제였었냐면 코로나 때였었죠. 이때 이후에도 점점 이제 우리 의학 분야에서는 포피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것들,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병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왔었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이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어보죠. 페이스북 메타. 이 메타에서 페이스북에 더 많은 창작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고안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슈는 있어요. 부산같이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린 크리에이터들한테 실적에 대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나도 빨리 써봐야지. 저도 좀 써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들한테만 개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공개 게시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수익에 대한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간의 콘텐츠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나 새로운 선별 테스트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메타 쪽에 유입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으로 가야 되느냐? 유튜버 같은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틱톡 같은 걸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릴스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수익 구조를 주게 된다라면 이제는 사용자가 늘어나게 될 테니까 이쪽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작자를 위한 추가 수익 모델 발표가 되는 것들, 어차피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관련된 사업들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기 가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드디어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위장막을 달고서 돌아다니는 시제품이 포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트위터에 올라왔던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에 사이버 트럭 자체가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이버 트럭이네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나요? 저도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한번 타보고 싶긴 합니다. 주문 안 했거든요.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하고, 과연 이걸 타고 다니면서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주위의 시선을. 이런 고민도 되기도 하고요. 이게 보게 되면 위에는 넓어 보이고 마름모꼴이라서 뒤에는 천장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이 뒷좌석에 찬 사람들이 괜찮을까? 과연 수납 공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길게 뺐으면 수납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일단 만나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시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포착되었었고, 화려한 위장막으로 감싸져 있어갖고 이게 최종 생산 버전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은 랩핑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사이버 트럭을 어떤 색상이나 패턴으로 랩핑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충격이 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사이버 트럭 자체가 티타늄 색깔인 줄 알았었거든요. 단일색이 아닐까, 회색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거를 빨갛게 칠할 수 있고 원하는 걸로 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름 재밌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소식으로 지나갔습니다. 구글 렌즈 피부 검색 기능, 메타 창작자를 위한 추가 수익 모델 발표에 대한 얘기, 테슬라 사이버트럭 위장막 시제품이 포착되었다는 소식,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제품에 대한 소개들, 리뷰도 또 재밌는 것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